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우리 그 27페이지 그 19항서부터 26항까지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본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왜냐하면 내용이 좀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길라잡이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그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항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길라잡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길라잡이의 그 박스 있죠? 그 19항 보시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그 전미사가 붙었을 때 그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느냐 안 밝혀 적느냐.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그 저기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 표기대로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그렇게 적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강 보시면 1번, 2번 그 대상이 어간에 이, 음이 붙었을 때 이나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이나 희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 자, 원형 밝힘 여부는 원형을 밝히고요. 자, 용례를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나 음이나 이나 희가 붙었을 때 명사나 부사가 되면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례 보시면 길이 있죠? 길이 같은 경우는 이가 붙었네요. 그래서 길이라고 적지 길이라고 발음대로 적지 않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어서 길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걸음 같은 경우도 음이 붙었죠? 음이 붙었으니까 걸음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걸음이라고 그렇게 소리대로 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콧뚜레 있죠? 콧뚜레라고 적나요? 콧뚜레라고 적나요? 콧뚜레라고 적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콧뚫타에 에라는 전미사가 결합한 겁니다. 즉 이나 이희 따위의 전미사가 아니라 에가 붙었어요. 전미사의 세계는 되게 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전미사라는 게 뭐 지붕하면 웅이 전미사고요. 무덤하면 엄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전미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콧뚜레 같은 거는 에라는 전미사도 있어요. 그래서 에라는 전미사는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콧뚜레라고 콧둘애가 아니라 콧뚜레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콧뚜레는 틀린 거예요. 콧둘애라고 적는 것은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가치와 넘어가 있네요. 요거는 저기 이가 붙었죠? 이가 붙어서 갓이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넘어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 어가 결합한 거예요. 어가 결합해서 그래서 넘어라고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사일 때 넘어예요. 그 넘어고 그런데 넘어가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저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 넘어가다 이럴 때는 그 어가 엄이에요. 엄이. 그래서 부사로 쓰는 경우 뭐 산 너머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쓸 때는 넘어라고 쓰는 건데 근데 넘어가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넘다와 가다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어가 전미사가 아니라 엄이거든요. 그럴 때는 넘어라고 쓰는 거지만 산 너머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건 뭐 부사나 명사적인 쓰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넘어라고 물론 이제 발음을 하는 것과 넘어라고 발음하는 게 사실은 그 지금 표기를 구별하시라고 제가 넘어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발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넘다의 그 미음이 뒤로 넘어가지고 연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요 표기를 그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그 발음한다는 것 그것도 좀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 20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사에 이가 결합해가지고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나 같은 경우에 이가 단골손님이네요. 이나 음이 붙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대충 그렇게 19항에서부터 26항까지 이나 음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음이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한 기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긴 한데 하나가 이나 음이 가장 단골손님이니까 고게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고요. 그래서 곳곳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가 붙었죠. 바둑에 이가 붙었죠. 이럴 땐 곳곳과 바둑에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릎팍 있죠? 여기 무릎 악이라고 적었는데 그 악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자, 악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아니라 무릎팍이라고 발음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릎팍을 보면은 이게 무릎악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요. 무릎팍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팍 이런 식으로. 예. 옛날에 그 무릎팍도사라고 강호동이 사회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팍 친다고 그래가지고 무릎팍 이런 식으로 무릎팍도사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무릎에 악이 붙은 거예요. 전미사 악이 붙었기 때문에 이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악이 붙으면은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거고요. 요게 맞겠네요. 요게 맞고 무릎을 팍 친다 그래가지고 무릎팍 이렇게 적는 것은 이거는 사실 근거 없는 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여간 뭐 지상파에 MBC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맞춤법이 틀린 그런 프로그램을 딱 적어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국어문 규정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근거 없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라리 근거 있는 표기죠. 왜냐하면 악이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팍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요것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산발이가 이가 붙었네요. 이가 붙었으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산발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20이랑 보시겠습니다. 20이랑 보시면 명사 용언에 여기 이번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그런 게 붙었으면은 명사와 용언 그대로 그 명사 용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 명사나 용언이 되는 경우 일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지다 있죠? 값에 지다가 붙은 거예요. 지다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지라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값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도 낙다에 시라는 전미사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는 시옷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역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적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적하다는 요거는 적하다라는 그런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라는 게 바로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넓적하다 요거는 리을 비읍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넓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넓다의 그 원형을 밝혀 적어서 리을 비읍 겹받침 리을 비읍을 다 적어줘야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래 22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에 피사농전미사, 강세전미사가 결합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요것도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피사동전미사는 이희리기 우구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이희리기만 피동전미사고,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 다 사동전미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희리기 우구추를 우리 많이 외우는데, 그 다음에 강세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치라는 강세전미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치다 부딪는 거를 세게 더 세게 부딪는 거를 부딪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를 쓰거나 아니면 뜨리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사회간 뭐 이런 게 붙었을 때 이희리기 우구치나 치나 뜨리 이런 게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그 동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것이 바로 2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맡기다 보시면 기가 붙었네요. 이게 맞다. 티읕 받침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얽히다 있죠? 얽히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억다의 리을 기억 그 겹받침 거기에 희가 결합한 거예요. 희가 결합해서 얼히다 이런 식으로 리을 기억에 희를 써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희가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원형 리을 기억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얽히다 이렇게 발음대로 쓴 거는 틀린 표현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리다라는 게 있어요. 도리다가 자 이게 지금 19항서부터 26항까지 다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리 뭐 이희리기 우구추라든지 이나 음 같은 게 붙어가지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더라도 앞에 원형이 그게 만약에 본뜻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또 예외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항서부터 26항까지 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원형이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아니면 본뜻이 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형을 또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다 같은 경우에는
돌다잖아요. 돌다. 돌다에서 왔다고 여러분 아셨어요? 그 돌연에다 있죠? 그 뭐 이렇게 그 뭐를 이렇게 딱 파내는 것, 예, 그 동그랗게 해가지고 돌연에다라는 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 잘 아셨습니까? 잘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본 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 뜻이 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예,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돌이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돌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돌이다가 돌이다가 아니라, 비록 이힐이기 우구추가 붙었지만, 이가 붙었지만, 그렇지만 그 원래 앞에 있는 그 동사가 본 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돌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받치다 있죠? 예, 받치다라는 것은 이제 받다라는 것은 거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게 걸을 때, 세게 걸러질 때, 예, 그때 받치다라고, 그렇게 세게 걸을 때, 거르게가 세게 걸을 때 받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래가지고 치라는 역시 강세전미사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받다, 티읕 받침 그대로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3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해가지고 명사가 되는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이런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보시면 꿀꿀이라는 식으로 꿀꿀이, 꿀꿀이 이런 식으로 저 발음대로 적지 않고 꿀꿀이, 꿀꿀을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다음에 뻐꾸기 있죠. 뻐꾸기 같은 경우는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사전에 없어요. 예,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뻐꾸기라고 그렇게 뻐꾸기 예, 이런 식으로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4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그 다음에 그 이다가 결합했을 때 이다 결합해서 용언이 됐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깜짝 거리다가 되거든요. 깜짝 거리다. 그래서 깜짝이다, 이런 식으로 깜짝이다가 아니라 깜짝이다, 이런 식으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들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리다가 안 되거든요. 두들거리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깜짝거리다도 안 되고, 예, 깜짝거리다는 됩니다. 깜짝거리다는 되니까 깜짝이다로 적어주지만 두들거리다는 없습니다. 예, 두들거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들이다가 아니라 두들이다, 리, 예,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번 보시겠습니다. 20번 보시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가 붙었을 때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게 이제 25항의 내용인데요.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꾸준히, 예, 꾸준하다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히가 붙었기 때문에, 예, 이거 원형을 밝혀 적어서 꾸준히 이렇게 적어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예, 그것도 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뒤에 이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서 깨끗이 이렇게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작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갑작하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자고 갑자기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그때 부사에 이가 결합해서 부사가 되는 경우 더욱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 2주차 때 배운 적 있죠? 더욱이도 배웠고 일찍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찍에 또 이가 결합했을 때 일찍이라는 또 부사가 되죠. 그랬을 땐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가 아니라 더욱이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일찍이가 아니라 일찍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일찍이는 어느 순간에도 일찍이로 적어주는 순간 없다. 일찍이로, 예,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항 보시면 하다나 없다라는 게 붙어가지고 용언이 되는 경우, 예, 그럴 때 이번에는 어간이나 어근을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 겁니다. 뒤에 있는 전미사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예, 그게 좀 26항은 다른 내용이네요. 앞에 어간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뒤에 전미사를 밝혀 적는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딱하다, 이런 식으로, 예,
하다가 붙으면 하다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딱 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딱 하다가 아니라 발음대로 딱 하다가 아니라 딱 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착하다 이런 식도 틀리죠. 착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를 밝혀 적어야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목욕탕 가보면은 되게 무시무시한 이제 그 덩치를 가지신 분들, 몸에 문신 많은 분들 여기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맞춤법도 틀려가지고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거 저기 본인들이 마음 잡고 착하게 살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 뜻 아닙니다. 그 뜻 아니고 내 앞에선 착하게 굴어라. 내 앞에선 착하게 살아라. 예, 안 그럼 내가 혼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맞춤법도 틀리니까 얼마나 더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목욕하고 있으면 다 피해가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예, 착하게 예, 착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착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틀린 표현입니다. 착하다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되니까 착하다 예, 그렇게 써야 맞는 것입니다. 저는 부질없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없다를 밝혀 적어가지고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라잡이를 보시면은 뒤에 내용이 좀 한결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 길라잡이 없으면 뒤에 내용 보실 때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예, 조금 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8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쭉 아까는 우리 상자로 본 것들 그 내용들 한 번씩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8페이지 보시면서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19항 용언 어간에 이음 이희 이런 게 결합해가지고 명사 부사가 되는 경우에 예, 이거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19항 읽어보겠습니다. 제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1번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밭이, 닮았이. 물론 또 발음대로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뭐 이렇게 땀바지, 달맞이 이런 식으로 다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다 그 표기와 원형을 표기를 이제 고려해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 벼울치 볼까요? 벼울치. 예, 벼울치 같은 경우에는 뒤에 티읕만 넘어가는 겹받침이 있으면 티읕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쌍기역이라든지 쌍시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겹받침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발음 하나입니다. 발음 하나인데 그런데 그 벼울치 이렇게 리을 티읕 이렇게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경우 있죠. 그거는 다 각각 하나예요. 예, 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벼울치 같은 경우에는 티읕이 뒤로 넘어가지고 이하고 국외음화 현상이 벌어서 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벼훌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벼훌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그 뒤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발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외음화 발음을 말씀드렸던 거고 쓰는 것은 하여간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예, 분명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철자법입니다. 철자법. 그러니까 글로 쓰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발음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철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음과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묵음, 밑음, 얼음, 역음, 울음 이런 식으로. 자, 그 네 번째 저기 얘 나오는 얼음 볼까요? 얼음이라고 적죠. 그런데 얼음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얼음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얼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 음이 붙어서는 예, 앞에 원형을 밝혀 적으니까 얼음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갓이, 굿이, 길이, 높이, 많이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기 이가 붙었을 때 역시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번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도 마찬가지죠. 발희, 익희, 작희 이런 식으로 희가 붙어서 희가 붙었을 때도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록 이제 이렇게 이나 이희 이런 게 붙어가지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붙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원형이
그 본뜻이 살아있지 않으면 본뜻이 그 남아있지 않고 본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본뜻이 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어준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그 예외 사항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굽돌이, 그래서 굽돌이라고 적지 않고 이가 붙었습니다만 굽돌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예, 굽돌이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저 방 이렇게 벽을 보세요. 방 벽 밑부분을 보세요. 밑부분 보시면 그 장판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 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오게 그 벽 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예, 그거를 뭐 하여간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던데 하여간 뭐 그거를 굽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굽돌이. 예, 그래서 그 저기 저 그 벽에서 그 장판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 해서 그 아래 그 뭐 하여간 먼지나 이런 게 좀 안 묻게 그렇게 하려고 그 좀 벽지나 이런 게 안 묻게 하려고 예, 벽지하고 좀 색깔을 좀 다르게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그 아래 그거를 그 채워놓은 부분 예, 그거를 이제 굽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 목걸이 예, 그래서 그 다리도 뭐 그 하여간 굽돌이는 이제 굽돌이 뭡니까? 굽돌. 예, 굽돌다 뭐 이런 말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뜻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굽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보세요. 다리 보시면 달이라는 게 그게 저기 본뜻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가 달다에서 왔다는 거 아셨어요? 예, 모르셨죠? 그러니까 달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이라고 적어주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비록 이가 붙었지만 앞에 있는 게 본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달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목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목걸이는 이제 목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병은 목 디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기 걸렸을 때 편도선 붓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 속에 있는 병, 그거를 이제 목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목걸다에서 왔대요. 목걸다가 뭡니까? 예, 그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게 본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본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앞에 있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액세서리 목걸이 있죠?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게 목에 거는 거잖아요. 목에 걸다. 예, 그래서 그거는 본뜻이 남아 있네요. 본뜻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목걸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목걸이. 그래서 요 목걸이하고 많이 좀 헷갈립니다. 요 목걸이는 이제 목 속에 있는 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목걸이와 그 다음에 실제로 목에 거는 목걸이, 이거는 이제 원형이 본뜻이 남아 있으니까 목걸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어야 예, 맞는 것입니다. 예, 뒤에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이런 것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름 볼까요? 노름 같은 경우도 그게 놀음이라고 적지 않고 노름이라고 그렇게 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은 노름이라는 게 뭐 노는 것에 온 것 같긴 한데 너무 심하게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때에서 완전히 멀어진 겁니다. 그렇게 놀면 안 되죠.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노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놀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노는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뜻을 그렇게 본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름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을 발음대로 노름이라고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놀이터에서 놀거나 이런 것은 놀음이라고 적어요. 놀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앞에 노는 게 플레이에 그 원래 이제 본뜻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음이라고 적어주지만 그렇지만 심하게 노는 것은 본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도박을 하거나 그런 거는 노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먹거리 따위도 턱걸이, 먹거리나 턱걸이 이런 것 따위도 이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뒤에 전미사들이 붙었을 때 원래 원형을 밝혀 적지만 담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비록 뒤에 그런 전미사가 우리가 뭐 이나 같은 그런 전미사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앞에 있는 원형이 본뜻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뜻대로 적지 않고 원형대로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참고 굽돌이 아까는 설명했었죠. 굽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 예, 그 다음에 이나 방 안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예,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약간 좀 벽지 좀 튀어나오게 한 부분, 예, 그런 것들을 예, 굽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붙임 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이렇게 적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예, 이런 게 이제 결합하면 우리가 이 붙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근데 그 이외의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명사로 바뀐 거 보겠습니다. 1번 귀머거리 보면은 귀먹다에 어리가 붙은 거예요. 귀먹다의 어리. 예, 전미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라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귀머거리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있죠. 이게 깜따에 아귀가 붙은 거네요. 깜따에 아귀라는 전미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나 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어도 마찬가지죠. 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라고 넘어가 아니라 넘어, 예,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아까는 얘기했듯이 넘어가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어라는, 예, 그런 이제 그게 붙은 거예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붙는 것과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은 것, 예, 어미 전미사 둘 다 어라는 모양으로 똑같지만 그렇지만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또 표기는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뜨더귀, 이것도 뜻다에 어귀가 붙은 거네요. 네, 마감, 막에 암이 붙은 거네요. 이런 식으로 막에, 예, 막에 애가 붙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전미사의 세계는 되게 많아요. 예, 많으니까 우리가 이나 같은 게 대표적일 뿐이지 전미사는 실제로 많습니다. 발음 모양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나 이외의 것이 붙으면요. 자, 2번 부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뭇, 이거는 검다에 웃이 붙은 거네요. 예, 역시 이나 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도로, 뜨덤, 바투 이런 것도 다 뭐 우나, 예, 그 다음에 오나 뭐 이런 게 붙었네요. 예, 아니면 엄이나 이런 게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부터 조차, 이거 남따에 아가 붙은 거고 붓따에 어가 붙었고 조세 치읓 받침이죠. 예, 아가 붙었습니다. 아가 붙었는데 조따에 아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전미사 다 이나 음이 아닌 그런 전미사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마저 같은 경우에도 맞다에 어가 결합한 거네요. 예, 어가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뜻이 달라진 것이니까 역시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그녀는 휘황찬란한 목걸이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 라는 것, 예, 보시면 휘황찬란한 목걸이 어떻게 적어주는 겁니까? 요거, 예, 목 걸다죠. 이거는 이가 붙어서 또 앞에 있는 원형이, 예, 본뜻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빛, 그 다음에 귀걸리가 있네요. 귀에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가 붙어서 이나 음이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 앞에 있는 것도 본뜻이 살아 있으면, 예, 그냥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귀걸이라고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귀걸이가 맞나요? 귀고리가 맞나요? 네, 귀걸이가 있고요. 귀고리가 있죠.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예. 귀걸이는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귀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거는 귀에 거는 것 중에 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구멍에 귀에 뚫어가지고 거는 고리로 되어 있는 것, 그걸 귀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가 귀걸이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귀에 걸 수 있는 것, 물론 액세서리 이런 것도 다 해당하지만 귀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귀걸이에요. 이런 거 다 귀에 따뜻하라고 또 거는 것, 뭐 소리 들으라고 거는 것, 이런 거 다 귀걸이입니다. 예, 귀걸이니까. 그래서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귀걸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 고리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귀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이건 또 귀걸이는 저기 이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게 적는 앞에 게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이거는 음이 붙었네요. 그래서 앞에 원형을 밝혀 적어가지고 그래서 갈음, 이렇게 갈다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형을 밝혀줘서 갈음이라고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노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탈 쓰고 노는 그런 저기 탈춤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저기 뭐 양주 뭐 탈 무슨 뭐 하여간 뭐 거기 뭐 탈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별산대 놀이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여간 탈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그게 탈 노름인데 그게 저기 탈을 쓰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노름 같이 그렇게 심하게 변질된 건 아니죠. 노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탈 놀음 이런 식으로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면 이제 만듦이 있죠. 우리 저기 보면 음이나 미음이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이 아니라 미음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만듦 이런 식으로 뒤에 저기 명사형일 때는 그 뒤에 걸로 만듦이라고 그렇게 또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게 맞아요. 만드름이 아니라 만듦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음이 붙을 때도 있고 미음이 붙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앞에 리을일 때는 이제 미음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탈노름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고요. 그 다음에 만듦 같은 경우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요거는 저기 저 품사로 따지면 동사예요. 뒤에 만듦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앞에 있는 주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듦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저기 저 만드름이 아니라 만듦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앞에 있는 주어가 있는 겁니다. 주어가 있어서 동사로 사용이 됐지만 명사형을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탈노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있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양이 좀 다르다는 것. 어쨌든 뭐 음이 붙건 미음이 붙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솟았다. 여기 있는데 앞에 것, 뒤에 것, 둘 중에 이제 뭐가 맞습니까? 이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는다. 즉 앞에 게 맞죠. 4번 밝게 깨닫다. 역시 희가 붙었을 때도 원형 밝혀 적는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목걸이에 걸려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이거는 저기 목병에 걸린 거군요. 목병에 걸린 거니까 요거는 저기 목걸이 이런 식으로 뒤에 게 목병은 목 걸다에서 못 걸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 걸다는 이제 우리가 목에 거는 거 그것만 이제 알 뿐이지. 그래서 못 걸다가 뭔지도 모르니까 즉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에 따라서 목걸이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도박은 놀음입니까? 노름입니까? 이거 노름이죠. 너무 심하게 놀아서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노름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붙임 보겠습니다. 붙임 보시면 1번 명사 콧뚜레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이나 이희가 아닌 다른 점인사가 붙었네요. 애가 붙었습니다. 애. 그래서 콧둘애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에 콧둘애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부사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번 아가 붙었군요. 아가 붙었으니까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사 시험이 쉬워서 꼴찌조차 성적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아가 붙었군요. 줬다에 아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저기 발음대로 적어주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